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것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그랬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게스트를 모시고 네. 김주환, 송미호 씨가 연주해 주신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네. 네. 샤방샤방한 샷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네. 네. 내용과 상관없이 네, 요걸로 시작했습니다. 네. 자,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몇 주 동안 계속 빼먹었는데 뭘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우리를요? 자기소개를 벌써 몇 회에 걸쳐가지고 빼먹은 거예요. 네. 정말 새선스러워요. 오케이. 네. 영화관 황대리입니다. 영화관 마케터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살 빼야 되는 배 감독입니다. 네.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중국에서 일하는 외노자 한 PD입니다. 네. 한희주 PD님 나오셨고요. 외노자.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커피 선물 드려야죠. 더치커피. 네. 기분 좋은 카페 철스에서 보내드리는 네. 더치커피 받으실 분은 이분도 댓글이랑 뭐 이런 거 많이 달아주신 분이에요. 게스트말로님. 네. 게스트말로님께는 마찬가지로 김프로 뭐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팟빵 게시판에 써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대구 수성교 근처에 있는 카페 철수에서 더치커피를 한 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요즘 깜빡깜빡하네요. 네, 이게 여행을 갔다 온 후유증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떡하냐. 마음이 콩밭에가 있구만. 자, 후원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후원회장의 후원자 소개하겠습니다. 소신있게 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소신 있는 금액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쾌걸향단 Y39님께서 또 후원해주셨습니다. 이거 계좌이체 자동으로 해놓은 거 빨리 끊으셔야 될 텐데. 네. 좋은 방송 오래오래 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G6 술 먹고 분실하신 분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진짜 입금명이 G6 술 먹고 분실까지. 어떡하냐. 네. 그 기념으로 저희한테 후원해주셨습니다. 그 G6를 주우신 분이 후원한 거 아니야? 그 G6로? 네. G6에 살려고 했던 핸드폰 케이스 값을 후원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인상적인 댓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인상적인 댓글요? 네. 피아노걸 2님께서 오랜만에 또 읽어드리는 것 같은데 황대리님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모임도 있던데 시네마스타의 핵위험을 맡고 계시는 황대리님 첫 부분에 다시마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마. 제가 나중에 다시 들어보니까 네. 제가 막 얘기를 하느라고 네. 드립을 못 받아쳤더라고요. 제가 다시 그랬더니 뭔가 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거를. 그래. 그리고 그냥 쭉 얘기를 하니까 거기 중간에 배 감독님이 그렇게 한번 웃고 지나가더라고. 나도 얘기하니까 생각났다. 저는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다시 얘기하니까 했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제가 쭉 지나갔거든요. 내가 한 호흡 정도를 반응해줬어. 네.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님께서 요즘 김프로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브런치나 카톡에 글 올리시는 게 뜸하군요. 그러면서 쭉 이제 써놓으셨는데 여행을 갔다 온 후유증이 계속 이걸로 지금 게으름 피우고 있어. 이번 주까지만 쉬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만 좀 쉬고요. 네. 다시 정비해가지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은의 삼촌님이 오랜만에 저 추임새 때문에 또 한 번은 너무 네네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붙이신다. 저도 이제 그거를 약간 신경 쓰고는 있는데 저 다시 들어볼 때 제가 들어도 너무 심할 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겠습니다. 우리 팟캐스트에 과한 게 두 가지가 있나요? 하나는 배 감독님의 내고, 두 번째는 나의 웃음소리. 근데 이걸 두 개 빼면 참 재미없겠다 싶다. 그래서 내가 이거 네 말고 그래요로 좀 바꿔가지고 좀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네. 김프로님은 절묘하게 하더만
그렇군요. 다양한 추임새는 그래. 사실 빈도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다양하게. 어휘를 다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 그런데 이런 댓글이 올라올 때는 네. 제가 조금 힘들거나 피곤해서 배 감독님이 뇌를 안 잘랐을 때 그래요. 나름 배 자르고 있는 감독님은 거구나. 항상 하고 계신데 제가 거기를 계속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안 올라올 때는 제가 좀 공들여서 다 자른 거고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지나갔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지. 이거를 뭐 본인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라내는 게 아무튼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노력할 수는 없으니까. 죄송해요. 그렇구나. 나름 잘라낸 게 그 정도였구나. 나 심각하구나. 제가 봤을 땐 말을 너무 열심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경청하면서 잘 들어주는 그게 거니까. 뭐 좋은 미덕인 것 같긴 좋은 한데. 습관이죠. 근데 뭐 방송을 위해서는 저처럼 할 말만 하고 딴짓 하잖아. 그래, 좀 그런 게 필요해. 분량 챘다 싶으면 말 안 하고. 근데 일단 내가 아이 컨택부터 좀 안 할게. 이제. 여러분 안 쳐다봐야겠어. 이제 배 감독님이 슬렁슬렁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남의 말 듣고 또 그거에 반응하고 하는 거라서 그런 거니까요. 뭐 방송용으로 좀 맞춰가겠습니다. 말싸움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러블리 두두님께서 목소리 닮았다고 이렇게 정태호 배우가 하셨는데 제가 생뚱맞게 반응해가지고 섭섭하다고 쓰셨더니 그 밑에 막 또 뭐 이렇게 댓글 다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제가 아는데 그 약간 부끄러워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네. 뭐 그렇게 똑같아? 뭐 이러고 지나갈 그냥 건데. 별 생각이 없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칭찬해 주신 건데 제가 뻘쭘해서 사실 그런 거 반응을 잘 못하거든요. 잘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나갔는데 섭섭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원래 반응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대일처럼 좀 싹동거가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걸로 욕 안 먹지. 그러니까 원래 컨셉 또 제가 중요한 마케팅 개념을 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셀프 컨테미네이션이 좀 필요해요. 내가 이 환문은 좀 약해도 셀프 컨테미네이션이 필요한데 뭐냐면 너무 순결해 보인 이거 좀 조심스럽다. 너무 착해 보이는 브랜드는 그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진짜 깨끗한 브랜드는 하나의 약간의 오점만 가지고도 브랜드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자기 브랜드가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약간 오염을 시켜줘야 된다. 예를 들면 엄청 막 진짜 티끌 하나 안 들어간 음식만 팔 것 같은 브랜드가 있다 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냥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오염된 사고가 발생하면 그냥 브랜드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약간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도 좀 내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돌아와서 그래 언제 돌아가나 했어. 저 사람의 이제 캐릭터 개인의 캐릭터를 뭔가 이제 캐릭터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뭔가 너무 또 이렇게 또 바른 이미지 좋지 않습니다. 저처럼 대충 하고 막 그래요. 좀 약간 이런 거 살짝 일부러 저도 노력해서 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노의 노자를 또 잊을만하면 그런 걸 넣어서 전략이었다. 아니, 그럼요. 진짜 저 말은 동의하는 게 제가 운이 좋게 이제 기자가 돼가지고 1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살 것 같아. 기자 그만둔 지 2년 됐거든요. 살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기자를 그만두고 일본 여행을 지난주에 이제 늘 가던 뭐 형하고 그 전에 이제 뭐 한 서너 번 갔을 때는 기자였을 때 갔었는데 이번엔 다 이제 아니고 그냥 갔잖아요. 와, 너무 달라서 저는 사실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래요. 저는 뭐 애초에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순백의 이미지가 아니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저 스스로 막 올가매는 게 사실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늘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잘못된 걸 찾아내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게 올가매는 스트레스와 부담 이런 게 상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덩달아서 제가 그런 이렇게 뭔가 올고든 기사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때문에 저를 덩달아 그렇게 봐주신 분들이 더러 이제 계시거든요. 지금은 살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래, 맞아. 우리 좀 막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분노가 쌓이지 않지. 그리고 안 돼. 이거는 꼭 읽고 싶었어요. 다시 봄날님께서 히든 피겨스 무조건 보란 업댓글에 믿고 무조건 보고 홈런. 그래, 통했네. 네. 요런 거 이제 남겨주실 때. 그쵸. 그 묘한 쾌감이 있어요. 네. 보람되실 것 같아요. 네. 전 따끔하게 되게 젠틀하게 지적해 주신 분인데 아주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에 다시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데 제가 그 초반에는 영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해서 그쵸.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건 제가 지금 요즘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찾을 시간이 없네요. 저도 보면서 저 나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찾아서 같이 공유하고 그랬었는데, 네. 안 그래도 저 스스로도 매번 뭐 대본 아닌 대본을 공유하면서 맨날 죄송하다고 하면서 공유하고 있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찾아서 하고 싶은데, 진짜 쉽지가 않네요. 네,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 돼. 그래. 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그리고 저 청취자로 오셨으니까 네. 그 평소에 들으시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 뭐 있습니까? 맞아요. 청취자로서. 청취자로서요. 요거는 좀 이렇게 배 감독님 내랑 황 대리님 웃음소리. 정확하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진짜 장난이고요. 청취자로서는 저는 초반부터 진짜 열심히 들은 한 사람으로서는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느껴졌는데요. 가끔 세 분이 너무 친하셔서 그 안에 이제 청취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느낌을 혹시 받으시지 않을까.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근데 뭐 나쁘다기보다는 또 이 안에 케미가 있으신 거니까. 근데 그런 좋은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댓글 한번 본 것 같은데, 쟤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지? 라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신랑이 들었는데 뭐야? 저거 뭐 했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저희 빈번한 웃음소리만큼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저때 뭐가 재밌었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어색해서 웃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별로 안 친해. 저희 뭐 녹음하는 날 빼고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영화 뭐 친해요, 봐야 되냐. 여러분.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는데. 네. 약간 그거는 무슨 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막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야. 어떤 인상이나 영화에 대한 방향을. 그런 소리 있지. 이거 이렇게 보신 분들은 뭐 어떨지 궁금하겠네요. 이런 말이 나오기 좀 힘든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늘 세 분의 의견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한 분이 주로 어그로를 끄시면 나머지 두 분이. 그래. 네. 최근에 제가 좀 끌고, 그 다음에 직전에 배 감독님이 엄청 끌고, 김프로님 초창기 굉장히 끌었고, 우리가 그래도 딱 하나 피하고자 하는 건 만장일치만은 피하자. 약간의 히든 피겨가 최근에 진짜 그러게. 우리들 이후에 이 정도로 다 좋았다고 하는 영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댓글에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 자, 아무튼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몇 구다리? 줄거리 정리 5구다리. 이거는 시간 순으로 제가 보통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시간 순으로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교차 편집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맨 처음은 부부가 살해된 집안 내부가 쫙 나오고요. 네. 뭐 그걸 이제 와가지고 감식반이 이렇게 감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는 사실 새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3개가 쭉쭉쭉 펼쳐지잖아요. 네. 그래서 치바의 항구에서 일하는 요헤이, 와타나베 켄이 한 아버지, 가출한 딸을 도쿄의 그 가부키조가 가가지고 찾아옵니다. 신주쿠 가부키조에 가가지고 가출한 딸을 찾아왔는데, 그 항구 잡부로 타시로라는 사람이 2달 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하고 자기 딸이 연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 범인이 아닐까 뭐 의심하면서 생겨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은 클럽 생활을 즐기고 있는 유마라는 셀러리맨이 있는데, 신주쿠에서 나오토하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죠. 남자끼리 둘이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둘이 동거를 시작하는데, 이제 사랑하게 되고, 아픈 엄마가 있는데 유마가 그 엄마 병간호도 같이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얘가 나오토가 범인이 아닐까 뭔가를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겨서 나오토가 죽고 뭐 그렇게 끝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고요. 이제 오키나와로 이사온 이지미라는 친구가 있고, 타치야하고 같이 무인도로 이제 구경을 가가지고 아까 예쁘다는 네, 그 배에 가가지고 이제 있다가 타나카라는 사람을 만나죠. 거기서 배낭여행하고 있는. 네. 그 셋이서 이렇게 복작복작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즈미하고 타치야가 같이 영화를 보러 시내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남자애도 힘들어하고 그 뭐 이 사람도 힘들어하고 어쩌다가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타나카가 범인이었던 것으로. 첫 부부를 살해한. 네, 첫 부부를 살해한 범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고 경찰이 수배 사진을 공개하면서 제 생각에는 중반 이후 정도부터 누가 범인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좀 갖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그러다가 얘가 범인일까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범인이 밝혀지고, 그거와 관련해 이제 사람들이
응어리 맺혔던 것들을 뭐 이렇게 쫙 풀어내는 것들이 나오고 영화가 끝나게 되죠. 네. 네. 근데 뭐 사실은 딸과 함께 결국은 동거를 하게 되는 그 타치야였나요? 네. 그 친구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타시로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자 얘로 오해를 해라로 시작을 해요. 아예 그 우비 입고 자전거 타고 가고. 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캡 모자도 그 똑같은 캡 모자 쓰고 있잖아요. 앞에 그 부부 살해 현장에서 걔가 이제 이렇게 그랬나요? 역광에 막 이러고 있을 때 워커 투덜투덜 신고 나와가지고 밤에 문 닫고 이제 나갈 때 네. 그 이렇게 하얀색 앞에 막혀 있는 그 캡 모자를 그 뭐 영화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에 일단 첫 등장이 누가 봐도 봉준호 감독 영화의 살인마가 입을 것 같은 노란 우비를 입고 자전거를 막 끼익끼익 하면서 인상도 막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결국 사랑하게 되고 내 딸도 사랑하게 된 애가 살인자면 살인자일 때 우리는 어떤 시선을 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로 갈 줄 알았어요. 너무도 명백하게 그럴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아까 그 츠마부키 사토시가 만난 새로운 남자 연인 쟤는 뭐지? 네. 심지어는 그래서 얘네 이 둘이 원래 연인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도 좀 막 깔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유일하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게 만든 게 오히려 그 섬에 있는 타나카. 배낭여행인 네. 진범인 그 네, 친구를 아예 네,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연출을 했죠. 네.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거기서 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명백한 미끼가 있었어요. 결국 그 중반에 사실은 음악이 그런 긴장감을 더 고조시켰는데 중반에 굉장히 귀를 찌르는 음악이 그 리치 사카모토가 음악 했잖아요. 그게 있고 나서부터 단서가 우르르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그때 말했던 단서가 한 가지가 왼손잡이고 나머지 한 가지가 우측뺨인가요? 점이 세 개 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타시로는 처음에 도시락을 먹을 때 왼손잡이인 게 그쵸. 되게 그 앵글에 딱 잡혔고 그리고 그 점은 그 유마랑 이제 유마가 나왔고. 얘기할 때 그 점이 세 개 있다는 게 네. 이제 대사로도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미 관객은 저 두 사람이 저거에 딱 걸린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그 타나카는 그 모든 클루들의 배제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의도적이든 어쨌든 관객으로 하여금 저 사람을 배제시키는 대로 가는데 그게 좀 더 긴장감이 증폭이 되는 하나의 기제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저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영화 길잖아요. 네. 1시간 반 정도 보니까 타이밍상 이제 영화가 끝날 정도 같은 타이밍인 거야. 네. 그래서 밖에 1시간이 더 남았어. 그래서 영화가 혹시 네. 새 스토리가 계속 교차로 나오니까 알고 보면 다 한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뭐 이 친구 시간상으로 그쵸. 똑같은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 너무 티가 나니까 그쵸. 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요런 이미지였는데 그 얼굴도 약간씩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이쪽에서 살다가 도망가가지고 저 도시에 살다가 또 도망가서 뭐 이렇게 각자의 삶을 해놓은 거를 그렸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네. 딴 사람이 나오니까 이건 아니구나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리게 만들긴 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영화가 치밀하게 그걸 쫓아가는데 우리가 뒤쫓아가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영화가 그냥 확 열어놔 버려가지고. 그쵸. 근데 명명백백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사기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주입을 시킨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뭐 곡성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기법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는 우리가 누군가를 선입견을 가지거나 너무 쉽게 믿거나 하는 것에서 인간관계 허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니까 네. 점이 세 개가 있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왜 얘를 의심하지? 뭐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다 보고 나면 내가 당했는데 사실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진 거라 그런 연출이 좀 기가 막히기도 하죠. 교묘하게 겹치는 게요. 그러니까 관객이 영화에서 그 살인범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 나도 내가 그 미끼에 걸리거나 나도 거기서 이제 추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동일한 선상에서 이 안에 등장 인물들도 자기의 그런 상대 캐릭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든 아니면 정말 그 섬에 있는 형이든 아니면 또 남자친구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상대를 의심하는 단서들이 하나씩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죠? 시마부키 사토시 그 유마가 그 상대
상대 배우 그 오니시 나오토를 의심할 때 결국에는 그 그러니까 긴자에서 양성애자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신뢰가 금이 간다는 느낌을 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상대편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하나를 자기가 그거를 이제 취하거나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거를 거부하거나인데 그 과정 중에서 모두 다 약간 바보스럽게도 그거를 믿어버리거나 결국은 전 믿음이나 의심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오히려 제목이 분노고 뭔가 응어리진 이 사람들의 분노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의심의 키워드가 훨씬 더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막 포효하고 이제 막 뭐 분노의 감정을 막 할 때는 네. 오히려 무덤덤해지고 야, 영화가 저한테는 훨씬 그 의심의 코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그런 걸 담고 있긴 한데 제목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여주인공 이진미가 결국은 진범이 남긴 표식 분자가 아닌 노자 섬에 노를 그려 써놨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응어리를 풀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절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진범이라고 합시다. 이 타나카. 네. 타나카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하고 자기 연민도 심하고 사실 자기를 굉장히 동정하고 정의감에 불타지만 능력이 딸린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떨 때는 너무 멋있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존재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인간이 이래서 분노한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인간이 잘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서로 무턱대고 믿는 것 밖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걸 수 있는 기대가 없고, 네. 하지만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름에도 우린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고, 혼자 있으면 살 수가 없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영화라, 그래서 저도 덩달아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영화가 와타나베 켄이 분한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다. 니 탓 아니니까 돌아라. 야쿠자고 뭐고 상관없고 같이 와라. 라고 하잖아요. 그때 근데 통쾌하지가 않아요. 뭐 어떡할 건데 불러와가지고 나중에 야쿠자가 오면 어떡할 건데 와타나베 켄도 뭐 야쿠자가 칼 맞을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그 사촌 혹은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 치즈루가 분한 그 여성의 가족도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진심을 아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 화가 나는 게 상대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믿었다니.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러지 못한데 이걸 믿었다니.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어려운 희망을 말하는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희망을 말하면서 결국은 정말 염세적인 메시지를 주는 생뚱맞지만 그래서 저 코믹 메카시 소설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힘겹게 희망을 얘기하는데 아마 그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최선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뒷부분에 김프로이랑 정반대의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소녀가 소리를 지를 때 응어리진 게 다 풀려서 얘가 행복할 거라는 느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자란 야성을 그냥 인정하는, 분노하는 인간. 나도 그냥 한가 분노하는 인간이구나. 라고 그냥 인정하는 순간처럼 느껴져서. 저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이번 영화를 보면서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받아들이기가 싫더라고요. 그쵸. 그냥 그 영화의 그 커플의 이야기는 뭔가 내가 받아들여서 공감하고 느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배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범을 배제하고 나니까 영화에 나오면 두 구다리만 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억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의심을 안 해도 될 사람이었는데 조금 더 믿고 내가 신뢰하고 물어봐서 서로 오픈하고 얘기했으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얘기였는데 내가 섣부르게 의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한스러운 사람들 얘기이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얘기한 대로 지금 분노의 주제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담겨 있고 분노하고 그걸 어떻게 풀고 하는 얘기들은 통째로 걷어내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자꾸 걷어내더라고요. 보기 싫어가지고 설렁설렁 보고 뭔가 공감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만큼 괴로운 감정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가 제목이 분노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이거야라고 말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쾌함만 남을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인간을 그렇게 본다는 거니까. 그리고 나도 거기 동의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극장을 나오게 되지 않나. 네. 황 대리님 어떻습니까? 저 얹혀가려고 계속 이 말 하다가 그렇지. 거의 한 20분을 지금 그래. 게스트가 많아서 좋아. 이제 소리를 낼 때가 됐어. 만소리를 내봐. 다시요? 난 당연히 나를 몰아붙일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아니, 뭐 이러면은 먼저 좋았던 것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감정이 하나 가지고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줘서는 좋았어요. 제목이 분노인데 분노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사건을 덮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 꼬마 남자의 분노였고 그걸 보고 분노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그냥 이 여자한테 그 여자 또 그 순간에 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소되는 것 같지 않은데 아 이제 제 인생이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뭔가 하나의 감정 뭔가 뭐 나머지 두 구달의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이 주제에 맞닿아 있는 에피소드가 저는 그거로 이해했고 뭐 거기서 진짜 진범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그거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분노라는 맥락을 가지고 쭉 이어져서 이 영화가 여러 가지 감정만 다 나열한 다음에 수습안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확실하게 분노를 가지고 딱 배물해서 나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 그러면서 분명히 괜찮은 영화구나. 라는 거 좋았는데 사실 그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순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저도 어렸을 때는 일본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게임에 심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되게 일본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뭔가 저는 느껴지기에 게임의 던전같이 이렇게 딱딱 단서가 주어지잖아요. 뭔가 이야기가 쭉 풀어져 가다가 이번에는 얘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막 찾아보게 안 되고 이번엔 얘가 왼손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단서를 막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잠든 순간이 뭐였냐면 옆에 일렬로 점 있네. 그때 잠들었어 내가. 못 봤구나. 못 봤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임프로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전중후 얘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뭐 그런 건가? 하여튼 되게 힘들게 봤던 그런 기억이 뭐 하여튼 좀 넘어가고. 그래. 하여튼 이렇게 던전이 주어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뭐냐면 되게 이유는 알겠어요. 뭔가 되게 조심스러운 감정이니까 감독이 되게 섬세하게 이 감정들을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반면에 너무 고도하게 설계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설계돼서 치밀하게 계산된 가끔 허술할 때도 보이지만 치밀하게 이렇게 설계해 놓은 그런 모습이 약간 이질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뭔가 감정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다는 반면에 그렇게 설계한 만큼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오는 약간 게임하는 건가? 이 감정을 가지고 너와 나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무 게임처럼 이렇게 풀어가니까 오히려 배려라고 했던 것이 이질감을 다가오는 면이 있었고 일본의 연출인 것 같아요. 특유의 연출인 것 같은데 잘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좀 약간 어색했던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소년이 딱 찌르는 장면 있잖아요. 되게 애니메이션 같잖아요. 사실 그 연출 자체가. 컷하고 딱 막 이렇게 막 돌진한 후의 자세 같은. 그 직전에도 머리를 이렇게 무구나무 서서 이렇게 나는 뭐 머리로 피로 가야 진정돼 막 하는데 연출 너무 잘했어요. 그건 누가 해도 엄청 어색할 법한 인위적인 장면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긴 하나? 저는 약간 한 걸음 떨어지게 보다 이걸 이렇게 하나 와 진짜 일본스럽다라고 거리감이 딱 생겨버리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 이렇게 일본 문화를 관찰하는 시점에서 계속 약간 거리감이 생겼던 게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좀 요건 안일하지 않나 싶은 부분은 또 뭐였냐면 이렇게 미군이 성폭행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좀 너무 돌연 느닷없이 자고 일어났더니만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더라고. 이게 술 먹고 이런 장면도 못 보고 그냥 소리 지르서 깼는데 그 장면이 발생해 있는 거예요. 넘어갔군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따라가고 막 이거 보고 막 이렇게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좀 약간 감정선이 흐트러진 건 있지만 그래도 다시 봐도 좀 이 장면을 다룰 때 있어서 좀 안일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고 그러고 나서 미군에 대해서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겪은 고통에 대해서만 다루니까 그는 미군에 대한 선입견? 사실 뭐 이야기가 선입견에 대해서 다루긴 하지만 감독 또한 그런 선입견을 너무 쉽게 써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일함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 생각도 들더라고. 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형수술을 하는 범인이
점을 안 뺐을까? 라는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우, 그럴 수 있겠네. 그러네요. 점 빼는 그렇죠. 거, 이렇게 회사 가니까 어떤 여직원이 점을 빼고 왔더라고. 네. 왔던데. 저도 점을 뺐거든요. 근데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 왜 빼려고 하잖아요. 나 이제 가위로만 이렇게 그냥 빼지. 네, 이렇게 물 사마귀 들어갔는데 약간 점도 빠지죠. 아, 점 빼는 게 그렇게 쉬워요? 네, 직직직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렇지. 그 이렇게 빙초산하고 저걸로 하면 빠지는데.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베킹소다. 되게, 되게 디테일하다.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고 성형수술도 하는 범인이 아 이게 점은 안 뺐을까 너무 눈에 들어오는 그런 건데 근데 그것 또한 뭐 이게 설계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약간 다른 생각도 들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주 씨는 어떻게 어느 가장 눈에 띄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배우들이 많이 너무 나오는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한 명만 이 배우가 눈이 너무 가더라. 히로세스즈, 네. 이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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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소녀. 네. 이즈미. 이민정 씨 닮은. 네, 그러네요. 아, 네. 네. 누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그 미야자키 아오이도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너무 잘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귀에 계속 들리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일본어로 약속구인가 보더라고요. 저 일본어 네. 못합니다. 네, 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약속이라는 대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초반에 그 와타나베 켄 아버지가 이제 딸을 데려오고 났는데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너가 그렇게 가출을 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뭐 안 된다, 얘기하면 안 된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안다. 근데 하지만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서 따지거나 내 딸은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반명을 어떻게 보면 해명을 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그 이즈미 소녀 배우가 엄마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엄마가 해프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결국 근데 이즈미가 정말 그 장면이 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오키나와의 그 미군의 그 범죄. 근데 그거를 관객한테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정말 치밀하고 힘든 연출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느끼기 원하는지 진짜 과연 감독한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이즈미가 도와준 그 친구, 소년, 타치야,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사를 계속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사실은 이 진범을 찾는데 되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결국 영화가 중반에서 후반에 거의 다다르기까지 사람들이 감정을 억압한다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특히나 이 이즈미도 그냥 엄마 품에서 그거를 그 오후 햇살이 비치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가 그냥 품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계속 억압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장면들이 드러나야 되고 미야자키 아오이 그러니까 도쿄로 도망간 타시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를 그 지문 그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 이 부녀가 이제 오열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정말 과연 저게 진범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되게 이거 되게 서스펜스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결국 근데 그게 진범이 아니라는 걸 밝혀지고 자기에 대한 분노 그리고 결국 이들이 그거를 이제 표출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미야자키 아오이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게. 도쿄에서 돌아오는 기차에서 마지막 장면이 그 눈물 그렁그렁한 표정을 비추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라고 다시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언젠간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약속을 해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또 좀 좋은 지점이 아까 이제 피디님이 말씀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용서하고 앞으로 나가자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겨를이 없는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네. 그러니까 분노하라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분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은 뭐야? 뭐 예를 들면 그 공각기동의 쿠사나기 소령이 나오고 뭐 메이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야 될 것 같은 인간이 왜 인간이냐면 분노하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근데 분노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하냐면 되게 연약한 방식의 두 가지 길이 있다. 의심하던가 믿던가. 나의 의심이나 나의 믿음이 어떻게든 믿음이 나의 믿음을 배신했을 때 아니면 나의 의심이 나를 배신했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분노를 하지 않으려면 믿던가 조심스럽게 의심하면서 뒤로 밟던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이래서 빡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영화니 정말 좀 절묘한 이야기가 아닌가. 저도 분노의 모든 키워드가 집중되는 방식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분노 때문인데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이 해결되질 않지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계기도 다 분노라 가지고 네. 뭐 사건이 일어난 것도 분노 때문에 일어났지만 츠마부키 사토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랑하던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게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와타나베 켄의 그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서 서로가 딸이 되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지만 이제 얘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겠구나 라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에피소드도 분노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범인을 제거하고 그걸 본 피해자가 분노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리를 질렀으니 나아가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되게 배 감독이 얘기하신 되게 얕은 촛불을 보게 만드는데 그러면서 다행이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여기서 캐릭터들이 마지막에 분노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나약한 인간의 모습만 나라고 끝났으면 정말 보기 힘든 영화였을 것 같은데 반대로 되게 이상한 게 모든 캐릭터들이 결국 분노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해방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분노라는 키워드, 분노라는 감정을 다루는 감독의 연출은 되게 묘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경찰들 처음에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수사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 경찰들 묘사가 네. 참담한 수준이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래요? 첫 번째가 프로페셔널 하던가요? 전 너무 허접해가지고. 또 사건 난다. 그러니까 그나마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완전 집이 찜통이라고 뭐 말해줘. 뭐 여기 뭐가 있는데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뒤에는 뭐 TV 기다리고 있잖아요. TV 방송을. 시청률이 올라갔으면 네. 그때 있다 소리 나고. 뭐 그러고 앉았잖아요. 그리고 나름 또 뭐 디테일하게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반장 인간은 갑자기 다짜고짜 양말을 벗고 자기 발을 막 주르면서 생활 연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유머스럽게 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믿음도 그냥 흔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을 거 같지가 않아요. 이 사건의 범인을. 그리고 그 TV를 보고 사람들이 정확한 진범을 찾을 것 같지도 않아요. TV 화면에서 그 공개 수배하는 장면과 단서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제 느낌은 또 애들이 헛다리 짓겠구나. 또 그래서 얘를 의심하고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가거든요. 근데 반면 제가 가장 등장인물이 딱 등장해서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 딸이에요, 딸. 누가 보다 약간 좀 모질하네. 얘는 사람 너무 잘 믿어가지고 거의 지금 죽을 뻔하다가 구출돼 나온 아이인데 그녀가 얘기를 할 때 저는 한 채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굉장한 신념이 있고 네. 그리고 더 가보자면 그래서 얘는 참담한 성매매 업소인 걸로 보이는 거기서도 결국 그래서 살아남았나 보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걸 의심하지 않아서 죽지는 않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즈미가 어느 순간 누군가를 의심하고 분노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표출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얘는 다시 더 힘든 일을 겪거나 혹은 살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불안해하면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아주 흐릿한 희망을 보여주는다는 제 판단의 유일한 근거는 그 딸의 그 해맑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얘는 괜히 뒤를 밟아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명명백백한 방법으로 네가 사람을 죽였어? 그렇지 않았다면 점심 전까지 돌아와 했는데 점심 전까지 얘가 안 돌아왔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지 않을까? 만약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파국을 맞지 않고 너무 멍청하고 순진하고 제가 세상을 저래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하지만 굉장히 클리어한 방법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딸의 입이나 딸의 행동을 빌어서 하는 이 영화의 숨겨진 주제 혹은 감독의 발행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제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네, 그러고 아무튼. 보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것도 많이 챙겨봤었구나. 저는 그래서 곡성이 생각난 지점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뭔가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서 감정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약간은 이상한 죄책감이 드는 게
즐겁게 게임 한 판을 즐겼는데 나한테 교훈이 떨어진 느낌인 거죠. 뭔가 이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감독이 잘 짜놓은 게임 안에서 내가 게임을 막 던전을 다 클리어했더니만 이런 교훈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설계돼서 나한테 이런 교훈을 주게 돼 있구나 싶은데 이 감정을 이런 형태로 즐기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한편에 누가 보이니까 막 추리하면서 철밀하게 설계된 대로 따라가서 분노한 감정으로 삶을 이렇게 다루는구나라고 내가 이렇게 교훈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렇게 말고 좀 더 내가 꼼짝 못하게 당했던 적은 없었나? 라고 생각하니까 곡성이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알 수 없는 나 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된통 그냥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만 주다가 끝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도 곡성도 치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영화가 아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설계된 시나리오대로 만들어서 또 그걸 또 치밀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극장에서 본 형태로 본 그 치밀함의 산물인데 이 곡성을 봤을 때의 심정과 이 분노를 보고 났을 때의 감정이 나는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곡성을 보고 났을 때는 정말 감독이 치열하게 고민한 그 고민에 나도 동참한 느낌이었는데 이 분노를 봤을 때는 감독이 세팅해놓은 그 세팅 안에서 약간 그 안에서 내가 뛰어다닌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미묘한 차이인데 마지막에 내가 갖게 되는 정서는 약간 곡성 쪽에 이상하게 마음이 좀 기울지 않나. 뭔가 분노라는 영화를 보고 났을 때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감독이 짜놓은 판 안에서 놀아난 것 같은 느낌인데. 저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요? 네. 곡성은 그렇게 치면 그냥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땀이 흐르게 한 거고 분노는 자 제목이 분노야. 근데 땀 닦고 이제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 생각해. 라고 말하는 지적인 영화라는 거죠. 그 아까 황대님이 말씀하신 그럼 이 게임에서 잘 짜인 게임에서 이런 교훈을 얻는 걸 알고 어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영화가 있지 않을까 했을 때 저는 곡성이라고 말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제가 보다가 잠든 수많은 유럽 영화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라고 말했을 마음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많아요. 미카엘 하네케 같은 사람의 영화나 뭐 근데 그런 영화들도 몰입감을 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긴장을 시키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굿하는 거랑 해부하는 거, 시체 해부하는 거의 차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너무 무서워. 굿을 하는 거랑 굿을 하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굿을 한다. 근데 나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괴물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괴물을 해부해보겠다. 이런 시선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 후자가 훨씬 어떤 영화가 그래도 유의이면서도 지적이면서도 메시지를 남기면서도 여운이 있으려면 저는 이 후자가 훨씬 제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사라지면 그건 옅어질 뿐이니까 저에겐. 뭐 그런 제가 느낌? 이쯤에서 딴소리 한번 해볼까요? 중국집 가가지고 스파게티 찾는 소리. 해보세요. 들어왔더니 네. 중국집도 정통 중국 음식인 거야. 허거가 나온 거지. 근데 나는 계속 스파게티가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중국집 가가지고 왜 여기는 알리올리오가 없냐고 따지면 그거 미친놈이잖아요.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분노라는 제목에 네. 분노를 다룬 네. 영화를 보러 들어왔으니 네. 분노라는 거를 다룬 거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게 잘 만들어졌고 충분히 이게 훌륭하게 빠져서 나왔는데도 싫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네. 나는 차라리 슬픔이나 먹먹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슬픔을 주제로 한 먹먹함에는 제가 환호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외로움, 고독, 슬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걸로 풀어낸 영화는 BGM이 없고 길고 해도 보고 나와서 영화 너무 좋다. 이랬던 것 같은데. 데몰리션 같은 게 그렇죠. 떠오르네요. 네. 데몰리션도 그렇고 맨체스터 바이 더 시도 그렇고 네. 뭐 슬픔이나 이별이나 뭐 아픔이나 고독이나 이런 거에는 오히려 환호했던 것 같은데 분노는 정말 영화 잘 만들었다 싶은데 나왔는데 이거를 환호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걸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어서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제 그냥 기호나 취향 때문에 분노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걸 보기 싫어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요런 지점에서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있으시겠죠. 사실 저도 되게 힘들어요. 저 그래서 일본 영화 제가 만약에 대륙별로 나눠보자면 일본 영화를 제일 못 봐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나온 일본 영화들을 잘 못 봐요. 일본 공포 영화하면 최악이겠네. 일본에서 새를 가지고 만든 공포 영화하면 최악이겠네. 세금 도준 것도 그렇고. 근데 가짱절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또 뭐 그냥 호러, 뭐 수사극 이런 게 아니라 다 사회파라고도 봐도 될 정도로 그 현대 사회를 진단하는 어떤 시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세기를 지나면서 21세기 들어서 일본 영화에 다 그런 약간 우리의 약간 병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우리 사회의 맹점을 어쨌든 수면 위로 드러내는데 그걸 너무나 건조한 톤으로 메스로 해부하듯이 사실은 근데 메스로 건조하게 해부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를 거기까지 억지로 세팅된 대로 앉혀놓는 그런 집요함이 보이는 영화들이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영화들이 우리나라의 어떠한 사회파 장르 영화보다 좋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생각. 저에게 네. 너 아무 생각하고 있다 보면 살찐다. 그냥 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마시고 처먹고 자면 그냥 너는 사람이 아닌 거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데 이걸 뭐 그냥 그런 영화가 뭐가 있을까 했으면 이를테면 미카엘 하네케 같은 사람. 저도 켄 로치의 영화는 괜찮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주인공이 죽든 주인공이 뭐 동반으로 죽든 여러 명이 죽든 그 슬픔과 먹먹함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데 소화하지 못하는 걸 던지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아, 이 사람은 나를 굉장히 지적인 생명체로 대우하는구나. 나를 이걸 보고 지금 그냥 네가 그냥 하기 싫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저도 취향으로 말하자면 최악의 영화인데 보고 나서 요는 제일 길게 남는 류의 영화. 뭐 그렇게 그러면서 영화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뭐 중국집 얘기가 나서 거기 힘겹게 얹어보자면 허건지 뭐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중국집 가서 이 요리가 얼마나 좋은 재료로 맛있게 잘 재단돼서 나한테 와서 온 건지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한바탕 잘 속아 넘겨도 먹을 때 맛만 좋으면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네. 물론 저도 영화 끝나고 나서 막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에도 꼼짝없이 막 넘어가긴 하는데 뭔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뭔가 잘 준비된 재료로 정확하게 요리 과정을 밟아서 오는 영화, 오는 짜장면보다는 뭐 뒷요리가 어떻게 됐던 간에 막 꼼짝없이 그냥 입안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두 손 두 발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에 좀 더 마음이 가게 되지 않나? 뭐 그러다 보면 불닭볶음면밖에 못 먹게 된다. 알아서 잘 나눠서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미온을 넣는 거야. 그렇지. 변태도 아니고 맨날 내가 그러면 곡성만 먹어야지. 가끔 또 자연주의도 하고 곡성도 먹고 그런 거야. 자, 아무튼 뭐 영화가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뭐 유명한 배우들이 총 집합해서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주제의 선호도에 따라서 소화불량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맵고 자극적인 것도 맛있게 잘 먹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호불호는 생각 있으신 것 같은데. 저요? 네. 네. 잘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같은데. 그래요. 왜 갑자기 또 아니에요. 마무리 멘트 지금 하고 있는데 막판 꼴대로 드립을 하고 있어요. 죽지 말고 어디 가야 되나 갈 길이 생각하고 멀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집어놨는데 지금 노트북 다 지금 혼자 어떻게 드립을 한번 하면서 좀- 지금 필수의 입을 가져다 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심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저는 중국집을 자주 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러네. 네. 그 중국에서 황대리님 오셨어요. 얘기하신 허거도 맛있고 그렇죠. 그 안 먹어봤던 요리가 되게 맛있을 수도 있고요. 되게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잘 안 먹는 요리에 속하는 것 같아요. 굳이 분노까지 꺼내서 먹기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정이 참 많잖아요.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나를 밝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분노가 없다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없다라고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저는 갖고 결국에는 내가 직면하기 힘든 것들을 영화에서 142분 동안 너무나 성실하게 보여줬을 때 내가 그걸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직면하느냐는 관객의 몫인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낯설었지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결국에는 저는 이 마지막에 그 진짜 자기 그 여자친구 좋아하는 그 친구를 그렇게 지극하게 따라다니고 배 운전해주고 그 하는 그 친구가 결국 진범을 죽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진범이 왜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친절하게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 범죄를 끝나게 만들었던 것도 결국엔 분노라는 감정의 동일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거기서 무인도에서 벽으로 내팽개쳐졌을 때 그 글자를 보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살인 동기가 돼서 그 사람을 죽이죠. 가위로. 근데 결국 그 감정 또한 분노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옳은 분노인가, 그거는 잘못된 것인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고민들. 저도 사실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갑자기 히스테리에다 갖다 다르고.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우리 허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 아무튼 생각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영화예요. 네. 그래서 네. 혹시 안 보고 들으셨던 분들이라도 이렇게 되면 또 많은 내용을 알고 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할 텐데 그래도 아무튼 보는 내내 복잡하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여운도 굉장히 길게 남을 거니까요. 아무튼 한 번씩 보시고 자기 생각 뭐 있으신 대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김주원, 송미호 씨가 연주해 주시는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그래요.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